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장 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요, 인간 불평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런 의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지구인 여러분들도 이게 궁금하다는 의미는요, 인간은 현재 매우 불평등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전제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불평등은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이에 대한 루소의 대답이 바로 이 책, 인간 불평등 기원론입니다. 장자크 루소는요,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죠. 프랑스 대혁명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루소는요, 민주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이렇게 딱 깔아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기술합니다. 읽어보면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인간,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이런 인간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잖아요. 자신이 키가 큰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야지 이게 키가 크다 말다의 상대적 개념이 나오는 거니까요. 스스로 노래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 외모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저 혼자 자족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토마스 홉스와 다른 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홉스는 이런 자연 상태 인간은 서로 죽이려고 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사회계약이고요. 국가는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안책방에서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죠. 반면 루소는요, 인간의 자연 상태는 평화롭고 누구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 선한 상태다라고 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소가 서양 철학 계통에서는 드물게 나오는 성선설 계통의 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 사상은요, 대부분 성악설 바탕이거든요. 일단 서양 철학의 중요한 기둥인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의 이야기도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원죄를 깔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서양 철학도 그렇고요, 경제학 이론 이런 걸 봐도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못 믿을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론을 전개합니다. 대부분 이런 철학들이 사람은 악함을 타고난다는 그런 성악설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서양 철학, 서양 사상에서 루소는 드물게 보는 성선설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요, 그런 인간이 왜 불평등을 느끼게 되었나를 살피는데요. 바로 사회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땅은 누구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특정한 사람의 소유로 규정한 순간 불평등이 생긴 겁니다. 2부 처음 시작 구절이 상당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처음으로 어떤 땅에 울타리를 두른 다음 여기는 내 땅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믿을 만큼 단순하다는 사실을 알아낸 인간이야말로 문명사회의 진짜 창시자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약속이 소유를 만들고요. 그 소유는 권력과 부, 명예 같은 것을 만듭니다. 이런 가치는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바로 이 권력과 부, 명예 같은 것들이요, 불평등을 결과하게 됩니다. 그런 불평등의 끝판왕이요, 바로 전제군주의 출현이죠. 그래서 루소는 전제군주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소의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개인적으로는요, 루소가 이야기하는 자연 상태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인간의 후세가 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아이가 존재하고요. 아이들이 있다면 군락이나 적어도 가족이 있는 것인데요. 사회적인 관계를 배제하고 자기 혼자만 존재하는 듯한 느낌의 인간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요, 루소 역시 그런 자연 상태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정하는 듯합니다. 자연 상태 인간이란 그리스 시절에 말했던 전인,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이상적인 존재 양태였던 것일 뿐 사실은 자연적 인간이 존재했던 적은 없다고 보는 거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불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루소의 표면적 주장은 불평등은 사회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생겼다는 것이지만요, 인간이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사회라는 특성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생각은요, 불평등은 인간으로서 사는 숙명 같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루소가 말하는 것도요, 자연적 인간과 사회적 인간이 조화롭게 이 밸런스를 맞추는 사회인 것이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루소의 마지막 말은요, 지금의 우리에게도 울림이 좀 있습니다.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먹을 것도 없는데요, 겨우 몇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사치품이 넘쳐난다는 건 누가 봐도 자연법에 어긋난다라는 말이거든요. 불평등은 인간이 사회를 지어 사는 한 같이 가져가야 할 불합리일 수밖에 없지만요, 그것을 심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완화시킬 것인가는 인간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장 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시간 책방을 보시는 지구인 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등함을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